자, 우리가 살고 있는 주 거주지역, primary residence라고 부르잖아요. 법률적인 용어인데요. 이러한 primary residence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 양도소득을 면제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.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매각 금액의 25만 불까지에 대해서, 그리고 부부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50만 불까지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그 양도소득에서 빼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죠. 개념은 사실 간단하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고, 또 이런 규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받다 보니 오늘은 이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한 10가지 정도를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답변해 볼게요. 사실은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요, 예전에 한 1년 전쯤에 준비했던 영상이 있었어요. 근데 계속해서 비슷한 질문들을 받고 또 관심이 많다 보니,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최근 들어서 이 부동산 관련 상담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됐습니다.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요, 기본 규정에 대한 설명입니다. 기본 규정은요, 이게 세법 121조인데요. 내가 살고 있는 주 거주 부동산에서 이걸 매각할 때 나오는 특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매각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5년을 돌이켜 봤을 때요, 그 5년 사이에 2년 동안 보유하고요, 그리고 또 2년 동안 거주했을 경우에는 이 해당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 중에 25만 불까지는, 그리고 부부 공동의 경우에는 50만 불까지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에서 빼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. 기본 룰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죠. 근데 여기서 이제 분화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게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. 그 내용이요. 첫 번째 질문입니다. 만약에 2년이 안 되면 혜택을 전혀 못 누리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. 답은요, 그렇지 않다입니다. 총 면제 금액에 있어서의 제약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으나, 그러나 누릴 수 있다, 줄여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기본 규정이 뭐였는지 다시 생각을 해보면 2년 보유, 2년 거주였잖아요. 그러니까 보유 조건이 있고 또 두 번째로 거주 조건이 있는 건데, 그 두 개를 만족시키는 것 중에 이제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비례해서 이러한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요, 직전 5년 기준에서요, 내가 보유한 기간은 1.5년이었다 치고요, 그리고 거주한 기간은 1년이었다라고 하면 원래는 2년이어야 되잖아요. 근데 이게 만족을 못 한다라는 거죠. 그리고 짧은 기간이 지금 거주 기간으로서 1년이죠. 그러니 25만 불이라고 하는 총 혜택 중에 2분의 1, 24분의 10이겠죠. 거주 기간이 짧은 기간이었으니까요. 그래서 12만 5천 불까지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두 번째 질문은요, 이러한 2년 기준 보유 그리고 거주라고 하는 이 2년 기준이 연속이어야 하는지, 그리고 또한 두 번째, 보유와 거주가 반드시 같은 기간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.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. 연속일 필요도 없고요, 또한 이 두 가지 보유와 거주가 같은 기간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고요, 직전 5년의 타임 프레임 하에서 이 2년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. 즉 보유한 기간과 거주한 기간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. 세 번째로요, 부부 공동신고의 경우는 25만 불에서 50만 불로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요. 이거 좀 구체적인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. 뭐 이런 얘기겠죠. 그랬을 때 기준은요, 매각하는 그 연도, 세금 신고를 하는 그 해당 연도에 부부가 공동으로 Marriage Filing Joint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보유 조건에 있어서는요, 부부 공동 소유가 아니어도 됩니다. 둘 중에 최소한 한 명이 보유하는 그런 부동산이면 자격이 된다라고 하고요. 다만 거주 조건과 관련해서는요, 둘 다 같이 거주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. 배우자가 만약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이 50만 불 혜택을 여전히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. 이에 대한 답변은요, 돌아가신 뒤에, 한 배우자가 돌아가신 뒤에 매각이 2년 내에 발생한다면 이러한 50만 불 혜택을 누릴 수 있다. 돌아가신 배우자에 대한 25만 불도 추가로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. 그리고 조건은 매각하는 시점에 재혼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배우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망하시는 그 시점에서 50만 불 그 기본 규정이요, 2년 보유 그리고 2년 거주라고 하는 그 조건은 충족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요, 이러한 이 세법 121조에 25만 불, 50만 불 양도소득 면제 혜택을 누리고 나면 언제 다시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자주 묻는 질문인데요.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. 근데 2년은 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한 혜택을 누리고 나서 2년 뒤
부터 또한 이러한 자격을 갖춘다라는 얘기죠. 뭐 일반적으로 보면요,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. 왜냐하면 거주 조건, 보유 조건이 있었는데 2년이잖아요. 이걸 다시 충족해야 되니까 누리고 나서 다시 다른 집 사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 혜택의 자격이 되려면 2년이 필요한 거잖아요. 그런데 실제로는요, 이 규정을 잘 이해하고 또 여기서 어떤 기회 내지는 빈틈을 찾으시려는 그런 분들을 놓고 보면 뭐 여기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보유 거주 기간이 같은 기간일 필요도 없고 또 연속으로 이어져야 되는 그런 조건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빈틈이 나올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요, 뒤이어 나올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 투자 부동산으로 처음에 쓰다가 거주 부동산으로 변환해서 말하자면 컨버트를 해가지고선 혜택을 누리시려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때 뭐 여러 가지 더 빨리 2년 내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이제 모색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. 그거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최소한 어떠한 경우에도 한번 그 혜택을 누리고 나서 2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그 법 조항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는 내가 주 거주지로 거주하는 부동산, 그리고 어떤 거는 투자 부동산인데 뭐 거주 부동산을 팔고 혜택을 누리고 나서 또 다른 투자 부동산에 내가 들어가서 거주 부동산으로 사는 거죠. 근데 뭐 이 예전부터 그 해당 새로운 그 거주 부동산에 투자 부동산으로 보유해 왔고 또 그 과거에 일정 기간 살았었다, 뭐 이런저런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좀 어려워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제 뒤이어서 non-qualified use라고 하는 그런 컨셉이 나오는데 이 컨셉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섯 번째, 이제 어려워집니다. non-qualified use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 기간은 양도소득 혜택에서 빠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? 라는 질문인데요. 자, non-qualified use라는 건 뭐냐면요, 내가 거주하지 않는 그 기간, 그러니까 거주 기간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. 보유 기간 중에 내가 주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은 그 기간을 지칭하는 거겠죠. 그래서 이 기간에 해당이 되는 양도소득은 이 25만 불, 50만 불 이 면제되는 소득에서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. 좀 말이 어려운데요.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첫 번째로요, 어떤 집을 샀어요. 근데 이 집을 주 거주지로 쓰지 않고요, 베케이션 홈으로 휴가용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. 그리고 이걸 2년 동안 보유한 뒤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산 거예요. 주 거주지로 3년을 산 거예요. 그래서 주 거주지로 3년을 거주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매각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. 그러면 매각 시점에서 과거 5년을 놓고 봤을 때요, 첫 2년은 우리가 이 베케이션 홈으로 썼으니까 non-qualified use 기간이라고 보는 거고요. 따라서 이 기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총 면제 가능 금액인 25만 불은 이 기간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. 그러니 이 말은요, 총 면제 가능 금액 25만 불 곱하기 non-qualified use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3년이잖아요. 그러니까 5분의 3을 곱해 15만 불까지만 최대 면제 금액이 산정된다는 그런 뜻입니다. 두 번째로요, 뭐 이번에는 투자 부동산으로 썼어요. 처음에 사서. 근데 3년 동안 쓰고 그 다음에 주 거주 부동산으로 내가 들어와서 살고 나서 2년 뒤에 매각하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직전 5년을 놓고 봤을 때 이 non-qualified use 기간이 얼마나 하면 3년이잖아요. 그러니 qualified use가 2년이니까 총 가능 면제 금액 25만 불 곱하기 5분의 2를 해서 10만 불까지만 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런데 여기서 이 non-qualified use로 간주되지 않는 예외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. 내 주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요.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일시적인 사유라고 부르는데요. 이게 예를 들어 군대 복무를 했을 경우, 군대 복무로 인해 집을 떠난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. 이 말은 1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temporary라고 하기는 좀 긴 기간입니다만 아무튼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. 또는 고용이라던가 고용의 사유 또는 건강 등의 사유로 집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 기간은 일시적인 사유로서 이 non-qualified use에서 빼준다라는 것이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. non-qualified use라 하더라도요, 내가 해당 부동산을 사서 먼저 주 거주지로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비우는 것은 이 non-qualified use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앞서 첫 번째 케이스 있었잖아요. 베케이션 홈으로 사용하는데 만약에 이 주 거주지로 사용한 기간이 뒤에 이 3년이었었잖아요. 그게 아니라 주 거주지로 먼저 3년을 쓰고 그 뒤에 2년을 베케이션 홈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먼저 주 거주지로 산 거잖아요. 그러니 이 다른 용도로 쓴 그 2년이 non-qualified use로 이제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. 즉 제약 없이 토탈 25만 불 이 면제 금액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
그 다음에 7번째는요. 감가상각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양도소득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얘기예요. 이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요. 내가 먼저 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쓰다가 주거주 부동산으로 컨버트하는 경우, 변환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. 투자부동산으로 내가 쓸 때에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감가상각, 디프리시에이션을 할 거잖아요. 그러면 그 금액까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힌단 말이죠. 근데 그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이 감가상각의 회복분에 대해서만큼은 25만 불, 50만 불 혜택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. 이 말도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한번 보시죠. 예를 들어 내가 5만 불에 어떤 투자 부동산을 샀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나서 3만 불을 감가상각했다라고 칠게요. 그러면 이 부동산의 원가는요 2만 불로 줄어들거든요. 근데 그러고 나서 이걸 주거주 부동산으로 변환했다라고 칠게요.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다른 모든 조건들 다 상관없이 다른 자격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 부동산을 매각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중에 이 3만 불의 감가상각을 회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양도소득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. 제외하고 반드시 과세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그 다음 8번째는요. Non-qualified use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요. Non-qualified use가 있었다 하더라도요. 내가 매각 시점에서 이제 5년을 돌이켜 봤을 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. 앞서 예를 들어서 사례가 있었죠. 6번째 그 자주 묻는 질문에서요. 케이스 2가 투자 부동산으로 3년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주 거주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거였었잖아요. 그리고 그때 사례에서는 2년간 살고 매각하면 결국 내가 퀄리파이드 유스가 2년이니까 전체 25만 불 양도소득 면제 금액에서 5분의 2인 10만 불까지만 면제된다라고 했던 건데요.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주 거주 부동산으로 사는 기간이 2년이 아니라 5년이었다라고 하면 25만 불 모두 이 양도소득 면제 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. 즉 내가 non-qualified use로 몇 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뒤에 주 거주지로 산 기간이 5년이 되면 그 과거의 non-qualified use는 무시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가상각에 대한 불인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뒤에 사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. 감안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 9번째는요. 종합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. 내가 투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주거 부동산으로 변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이게 사실 자주 묻는 정말 그 사례로서 상담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그런 내용인데요. 한번 볼게요. 홍길동 씨 부부가요. 투자 부동산을 1밀리언을 주고 샀다고 칠게요. 그리고 3년 동안 이거를 투자 부동산으로 쓴 거예요.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60만 불을 감가상각했다고 가정할게요. 이게 사실 현실적이진 않지만 그랬다고 하죠. 논의의 목적상.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어요. 그 다음에 2년 동안 내가 거기 들어가서 주 거주 부동산으로 살았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나서 5년 차가 됐을 때 이제 토탈 보유 기간이 5년이 된 거죠. 이때 매각을 하기를 1.3 밀리언에 매각했다고 칠게요.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 계산이 되는지 살펴볼게요. 먼저 총 양도소득이 얼마일까요? 90만 불입니다. 왜냐면요. 매각가액이 1.3 밀리언이죠. 130만 불이고요. 원가가 원래는 1밀리언을 주고 샀는데 감가상각을 60만 불 했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 40만 불이 되겠죠. 그러니 매도가액인 1.3 밀리언 빼기 나의 원가인 40만 불, 400K를 빼면 90만 불이 양도소득이 되겠죠. 그러면 이제 남는 질문은 이러한 양도소득 90만 불 중에 주거주 부동산 그 면제, 혜택을 누리는 최대 면제액이 얼마냐? 그러니 그 금액만큼 빼고 나서 양도소득을 인식하게 될 테니까요. 그러면 이 면제 금액이 얼마일까요? 당연한 얘기겠지만 부부니까요. 0에서 50만 불 사이겠죠. 그러면 이 제약을 따져보는 거예요. 50만 불을 누리는 데 있어서 최대 금액의 제약이라는 것은요. 앞서 얘기했던 감가상각에 대한 제약이 있다고 해서요. 60만 불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그보다 지금 이 사례에서 더 중요한 거는요. 주 거주지를 non-qualified use로 사용한 데 따른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. 뭐냐면 처음에 사서 이들은 3년 동안 이걸 투자 부동산으로 활용했고 그 뒤에 이은 2년만 주거주 부동산으로 썼잖아요. 그러니 50만 불 곱하기 5분의 2만큼만 공제 가능 최대액으로 인정받게 된다. 그러니 20만 불이겠죠. 그러면 여기서 총 양도소득이 아까 얘기했었던 90만 불이고요. 여기서 20만 불을 빼고 나는 나머지 70만 불이 결국은 인식하게 되는 양도소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이번 사례에서는 이 감가상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사실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아서 넘어갈 수 있을 텐데요. 다음 사례가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.
자, 10번째 사례인데요. 9번째 사례하고 동일해요.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이분이 5년을 거주했다라고 보는 거예요. 그러니 이제 non-qualified use라는 게 사라지겠죠.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. 홍길동 씨 부부가요. 투자 부동산을 1밀리언 주고 샀어요. 그리고 첫 3년 동안은요. 투자 부동산으로 썼어요. 그리고 감가상각 똑같이 60만 불. 그리고 3년 뒤에 그로부터 5년간 주 거주 부동산으로 이제 쓴 거예요. 2년이 아니고요. 그리고 나서 8년 차겠죠. 1.3밀리언에 매각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양도소득은 똑같이 90만 불 맞겠죠. 그렇죠?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또 키입니다. 첫 번째로는요. 50만 불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제약은 얼마겠어요? 없죠. 왜? 50만 불 다 누리잖아요. 왜? 5년 동안 거주했으니까. 근데 여기서 남는 건 뭐예요? 감가상각으로 인한 제약이 생긴다라는 거예요.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감안하면 어떻게 되냐면요. 총 양도소득 90만 불 중에 내가 이 면제되는 주거주지로서 면제되는 금액이 50만 불이잖아요. 그러니 40만 불만 인식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? 감가상각을 인식했던 그 부분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에서 면제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. 그게 얼마였어요? 60만 불이었죠. 그러니 내가 양도소득으로 인식해야 되는 것은 실제 90만 불 빼기 주거주지로서 면제받은 금액을 감안한 40만 불과 그리고 감가상각을 인식해야 되는 그 60만 불 중에 더 높은 금액이 되겠죠. 따라서 인식해야 되는 양도소득은 60만 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마지막 사례 9번, 10번 같은 경우는요. 투자 부동산으로 사용하다가 주거용으로 이제 변환해서 내가 가서 살고요. 그 뒤에 매각할 경우에는 이 감가상각에 대한 제약 그리고 거주기간에 대한 제약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까지였습니다. 가볍게 시작했는데 좀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 지금까지의 자주 묻는 질문만으로도 좀 어렵죠. 물론 다행이라면 이건 사실 대체로 일반적인 경우에는요. 내가 살던 집 살고서는 거기서 매각하는 거니까 25만 불, 50만 불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.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또는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, 복잡해지는 것은 투자 부동산으로 쓰다가 나중에 주 거주지 부동산으로 변환하면서 이러한 25만 불, 50만 불 혜택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 그때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다라는 거고요. 물론 여기 이 내용 말고도요.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. 부부가 이혼을 한다거나 그때도 재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혼 과정 중에 매각했느냐 등등으로 나뉘어서요. 이 양도소득 면제 금액에 또 변화를 주게 되거든요.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. 아무튼 이런 것들 말고도 여러 가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다 다루는 건 어렵겠고요. 지금 자주 묻는 질문 10개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었고요.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 또는 본인이 비슷한 케이스들 중에 복잡하다 싶은 것들은요. 당연히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야 될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또한 그렇게 상의함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찾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이 주 거주 부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25만 불, 50만 불 이 면제 금액과 관련해서 우리가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그런 내용 다뤄봤습니다.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